어떤 사람이 피자 2판을 사는데 비트코인 1만 개를 썼어요. 2010년의 일이죠. 지금 그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반대로 2021년에 한 남자는 집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서 암호화폐를 샀다가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떤 대학생은 부모님 몰래 학교 등록금 300만 원으로 도지코인을 샀는데 3개월 후 2천만 원이 됐고, 다른 사람은 퇴직금 8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넣었다가 하루 만에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암호화폐가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이름 들어봤죠? 이게 다 암호화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고 있어요. 마치 주식처럼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물건을 살 때 돈처럼 쓰기도 해요. 암호화폐 가격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엄청 싸다가 갑자기 비싸지고 또 어느 순간 확 떨어지거든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는 모든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무서워하거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블록체인이나 채굴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암호화폐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암호와 화폐가 합쳐진 말이에요. 암호는 비밀번호처럼 숨겨진 걸 말하고 화폐는 돈을 말하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비밀번호로 지켜지는 디지털 돈이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디지털이라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동전 사진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진짜 암호화폐는 완전히 인터넷 속에만 있습니다. 보내고 받고 물건을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쓰는 돈과 비슷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내 엄마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앱의 돈이랑 암호화폐는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엄마 핸드폰에 있는 돈은 은행이 관리해요.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면 꼭 은행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 친구한테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은행이 필요 없냐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암호화폐는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시작됐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보면 일본 사람 같지만 진짜 얼굴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돈은 나라에서 만들고 은행이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나 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은행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암호화폐는 진짜 돈인가요? 주식 같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진짜 돈으로 쓰려고 만들었어요. 물건 사고 팔고 친구한테 보내고 그런 용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가게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불리려고 사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때 사서 6천만 원일 때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실제 돈처럼 안 쓸까요? 가격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오늘 빵 하나를 0.001 비트코인에 샀는데 내일은 같은 빵이 0.002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서 돈으로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쓰는 돈을 쓰고 암호화폐는 투자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처음이었지만 지금 이더리움, 테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름의 코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라는 친구가 공책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돈이 다 그 공책에 적혀 있어요. 한번 적으면 지우개로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꽁꽁 잠겨버려요. 그런데 민수만 이 공책을 가진 게 아니에요. 반 친구들이 모두 똑같은 공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만약 민수가 몰래 자기 공책을 바꾸면 다른 친구들 공책과 내용이 다르니까 바로 들키고 그 공책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공책의 한 장 한 장이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블록이에요. 한 장이 다 차면 세 장을 넘기면서 계속 이어지죠.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되니까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누가 돈을 보내면 그 내용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해요. 문제를 풀고 진짜라는 걸 확인하면 정보가 여러 블록에 저장되는데 이 블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무도 바꿀 수 없게 만들어져요.
그 과정이 끝나면 거래가 완료된. 우리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을 때는 은행이 그 돈이 진짜인지 확인해줘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문제를 풀까요? 이런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불러요. 마치 땅을 파서 금을 캐는 것처럼 컴퓨터로 문제를 풀어서 암호화폐를 얻는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문제를 풀면 암호화폐를 상으로 주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엄청 강력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풀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를 받으니까요.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암호화폐는 좋은 투자일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에 비트코인 한 개가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 샀다가 2024년에 6천만 원일 때 팔았다면 돈이 120배나 늘어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암호화폐는 가격이 정말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요. 2022년 5월에 비트코인이 4,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1,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만약 그때 팔았다면 돈의 절반 이상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또 2024년에 다시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비트코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 암호화폐는 이렇게 가격이 자주 바뀔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해요.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다들 사려고 하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다들 팔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가격이 바뀌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뉴스에서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사요.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죠.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팔아요.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요.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예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도 알아볼까요?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암호화폐예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전히 가장 비싸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말해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재미있는 이름에 밤코인이란 것도 있는데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거예요. 지갑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곳인데 우리가 동전이나 지폐를 넣는 지갑과는 달라요. 암호화폐 지갑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담지 않아요. 왜냐고요? 암호화폐는 항상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지갑에 들어있는 건 열쇠예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공개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쓰는 주소예요. 개인 열쇠는 비밀번호처럼 내 암호화폐가 진짜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공개 열쇠는 친구들한테 알려줘도 되지만 개인 열쇠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지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지만 해킹당할 위험이 있어요. 콜드월렛은 USB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곳에 보관해서 더 안전하지만 쓰기는 불편해요. 그런데 USB를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같이 잃어버리니까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드 드라이브에 8,000 비트코인의 열쇠를 보관했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서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고 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포크는 암호화폐가 두 개로 나뉘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나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래를 더 빠르게 만들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은 원래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암호화폐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부터 볼까요? 나라나 은행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쓰는 돈은 나라에서 관리하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은행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은행 가서 계좌 만들려면 어른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훨씬 간단해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작동해요. 은행 없이도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싸요. 비밀이 더 잘 지켜져요. 암호화폐는 우리가 쓰는 은행보다 거래 내용이 더 비밀스러워요. 하지만 완전히 비밀은 아니에요. 정부 같은 곳에서 열심히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거든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리려고 암호화폐에 투자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1년에 몇 배씩 올라가기도 했어요. 도지코인을 사서 3개월 만에 돈이 6배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심하게 바뀌어요.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암호화폐는 그것보다 훨씬 심해요. 도지코인이 값이 확 올랐다가 딱 1년 만에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같은 해에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에 쓸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비밀이 잘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을 때 쓰기도 해요.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미래의 규칙이 바뀌면 암호화 쓰는 방법도 바뀔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가짜 암호화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빼앗는 거죠. 돈을 넣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기는 암호화폐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내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도와주는 곳이 없어요. 암호화폐는 은행처럼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도와주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내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정리하면 암호화폐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기술이에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나중에 커서 암호화폐를 사고 싶다면 꼭 공부를 많이 하고 무서워서 또는 욕심내서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위험한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암호화폐는 마법 같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